네, 안녕하십니까. 건설산업 규제 현황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합리화 방향의 제1주제 발표를 맡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의 김화랑 부연구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 자료는 크게 4가지의 법률로 구성해 보았으며 각각 세부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은 발표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업 부담 지수에 대한 비교입니다. 해당 결과는 저희 건설 산업뿐만이 아닌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서 지난 2015년과 25년을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조세 부담과 준조세 부담은 감소한 반면에 규제 부담과 일선 행정 부담은 증가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난 10년간 저희의 다양한 정부들이 규제 개혁, 규제 혁신, 규제 혁파 등 다양한 슬로건 아래 규제 합리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간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전환점과 패러다임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저희의 어떤 세미나 주제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기업들이 체감하는 기업 규제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고 인식한 응답의 비율이 전년 대비 약 2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악화라고 응답한 기업의 원인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에 대해서 미 트럼프의 행정부라든지 어떤 대외적 환경 변화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부 환경, 특히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 정부의 규제 혁신 의지 동력 약화, 포퓰리즘 공약에 의한 규제 강화 등 이러한 부분들이 내부적 환경에 의해서 기업 규제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장표에서 활용된 자료의 경우 올해 3월과 4월, 즉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조사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참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6월에 출범한 현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정비 착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7월 29일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 시에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연초에 조사되었던 부분과 비교해서 조금은 기업들이 좀 더 규제 환경 측면에 있어서 좋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대통령 말씀 이후에 조달청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등에서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일련의 계획을 수립 및 추진 중으로서 늦어도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세미나는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건설산업 재탄생 중장기 로드맵의 일환으로서 오늘 다뤄지는 부분은 산업체계 대전환, 특히 공정 상생 부분의 산업 내 불공정 요소 개선, 과도한 건설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관련된 내용을 발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흔히들 저희 건설 산업을 규제의 요람이라고 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건설 산업의 어떤 규제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총 45개의 중앙부처의 규제 법률은 총 1157건이 있으며 이 중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법률은 약 110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 해당 110건의 규제 법률에 대해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규제 조문수를 살펴보면 총 7,877건으로서 굉장히 많은 규제의 조문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당 규제 조문에 대해서 실국별로 1차관 소관, 2차관 소관, 별도 조직, 소속 기관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을 때 저희 건설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1차관 소개의 규제가 약 4,064건으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법률 중 상위 10위부터 건설과 관련된 주요 법률 형향의 규제 조문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안전법, 철도안전법, 건축법 등의 순으로 규제 조문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항공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규칙이 626조로 항공 분야의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 현장 중심 규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었고요. 건설 분야를 살펴보았을 때 건축법은 시행규칙이 비교적 많아 건설 절차와 기준이 다단계로 규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산업 전반이 법령, 시행령, 규칙, 행정규칙의 복합 규제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법률 간 상호 연계가 많아 중복 규제 가능성의 존재가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규제법령
건설 산업 관련 주요 법령 6개와 또 계약법에 관련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규제 조문수 대비 해당 소관 부처의 소관 부서의 인원으로 나눠 보았을 때 건설기계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인당 약 16.4건, 건축법은 12.1건 등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와 반대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2.1건, 1.3건으로 가장 낮은 지방계약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의 최대 13배의 격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청이라든지 산하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타 부처 규제 법률 같은 경우에는 13개 부처에서 규제 법률 47건, 해당 규제 법률 하위에 있는 법령수까지 파악했을 때는 약 4,656개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 부처의 해당 규제 법률 등의 건설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바로 연결짓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으로는 소관 부처의 규제 법률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다수의 정부 중앙부처 규제 법률까지 규율받고 있는 산업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 지역, 사업 특성에 따라서 지방 정부의 어떤 조례까지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과연 건설 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규제 조문 수가 몇 건인가가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사업 차원에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사업에 대해서 기획부터 유지 관리 단계까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총 29개의 주요 법령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요 29개의 법령 중 국가재정법을 제외한 총 28개가 규제 법률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 규제 법률에 있어서 각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의 순으로 소관 법률에 대한 규제 조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하나는 건설산업 자체가 생산, 즉 사람에 대한 인력의 비중이 참여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조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규제 부분입니다. 앞서 우리 산업은 굉장히 많은 다수 부처의 규제 조문을 받고 있다. 물론 규제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들이 어떤 거의 건설 사업에 있어서 공사비와 공사기간 측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도 일부 내피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6개 사업을 좀 살펴보았을 때 각 지자체라든지 해당 규제로 인해서 어떤 공사기간의 지연이라든지 공사 비용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라는 좀 시사점을 내릴 수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을 측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에 있어서 필요한 기전은 도입하되 이러한 규제가 도입이 되었을 때 우리 산업에서 과연 적정 공사 기간과 이를 고려한 공사 비용이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은 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저희 그러면 과연 규제가 각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추정한 결과입니다. 2013년에까지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규제 비용과 관련된 비용이 더 이상 발표되고 있지 않아서 2013년과 산업연관토를 토대로 추정을 해보았을 때 서비스업,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등의 순으로 비규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대비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규제 비용이 낮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저희 산업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고려했을 때 단일 산업에서 약 11.4조 원이라는 규모는 굉장히 큰 비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의 측면에 있어서는 안전규제 강화, 환경규제 강화, 인허가 및 심의 절차의 복잡화, 품질 안전관리 기준 상향 등 긍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런 규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비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현재 규제 현황과 실태가 이렇다면 그간 과연 우리 정부 부처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한번 재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에 앞서 그간 건설 산업의 규제 혁신, 규제 개혁, 규제 혁파 등 다양한 슬로건 아래 굉장히 많은 규제 합리화를 위한 일련의 활동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규제 개혁 체감도가 거의 제로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 7월 전원 민간위원회로 구성된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은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즉 규제자 입장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고 경제 주체에서 시각 즉 피규제자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이 반영되어 총 5개 분과 35분의 어떤 이 위원들이 편성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에 어떤 그 국토교통부의 건설 규제 합리화 실적을 살펴보면 총 255건으로 전체 45개 부처 중 전체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전체 45개 중앙 부처 중에 규제 합리화 기관 평가가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합리화 성과 255건에 대해서 해당 규제의 소관 담당 실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토도시, 주택, 토지, 모빌리티, 자동차, 그리고 건설 정책 등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건설 정책에서 규제 합리화 건수는 총 33건 정도이며, 이 규제 합리화 추진 실적에 대해서 국민 생활, 부담 경감, 신산업 등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건설 정책 분야에서의 부담 경감은 16건으로 전체에서 약 6.3%로 약간은 저조한 상황이다, 다소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령 중에 법령 내에 규제의 재검토라는 조문이 포함되어 있는 법령은 총 119건입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주택토지실, 국토도시실, 교통물류실 등으로 되어 있으며, 건설정책국에서는 총 17건 정도의 이런 법령이 현황이 있습니다. 건설정책국 오른쪽을 보시면 건설정책국 소관 법령 중 규제 재검토 대상 주요 내용 현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산업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은 되어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어떻게 누가 참여해서 어떻게 개편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상세 정보 등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 재검토 조문 등 다양한 절차에 의해서 이에 대한 확인, 검증, 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행정규칙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행정규칙 중 대표적으로 3가지 사례를 발췌해 보았는데요. 먼저 가장 왼쪽에 보시면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규정입니다. 해당 행정규칙의 제4조에 보면 2009년 2월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규칙으로 검색되는 부분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설공사 도급 운영 규정에 대한 행정규칙상 상위 법령인 지방계약법에 혼합 방식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작 해당 행정규칙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이 과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행정규칙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와 관련된 행정규칙입니다. 재검토 기한이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상황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국토교통부가 규제 합리화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구하고 이런 행정규칙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저희 건설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에 대한 살펴본 이후에 그렇다면 과연 정부 입법과 더불어서 의원 입법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2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살펴보았을 때 법률 규정 강화의 건수가 총 410건 중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률 규정 강화 내용 중에 절반 이상이 건설업계 대상 신규 및 강화 규제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어떤 규제 이런 합리화 정책과 엇갈린 부분이 있지 않나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규제 합리화의 미래 로드맵은 과연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덩어리 규제맵 제작입니다. 그래서 규제 지도 제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왼쪽에 있는 사례는 영국의 항만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만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규제 영향 부분이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을 단순히 도식화, 지도화뿐만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고도화해서 약 4가지 측면에서 규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간 전문가 참여형 검증 체계 마련, 규제 간 상호 연계성 분석, 그리고 규제맵 주기적 갱신 체계 구축 등 이러한 부분이 향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행 규제개혁 신문고 절차 부분에 있어서 개선안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정부 규제정보 포털에서도 이런 규제 합리화, 규제 개혁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인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개선안으로서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국민적 관심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규제개혁 제안 채택 시 신청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저희 건설 사업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뿐만 아니고 전 부처의 다양한 규제 규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안을 해보았고요. 만약 전 부처에서 이러한 방안의 도입이 어렵다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신문고에서라도 한정적으로도 좀 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저희 건설 관련 협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규제 합리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21년과 24년에 개선된 내용을 보면 물론 저희 협단체에서 건의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 건수도 있습니다만 불수용 건수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현재 상황이라든지 어떤 규제 이런 부분에 있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아쉽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한 번쯤 재고찰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에서 일몰 심사 대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홈페이지 공식 공고에 이와 같이 한글 파일로 일몰 심사 대상 목록과 이에 대한 규제 개선 의견서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개선 의견서를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개혁 신문고 포털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규제 일몰제의 합리화 아니면 이러한 부분의 성과 달성을 위해서 별도의 홈페이지 공개와 물론 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선도적으로 한번 도입 및 운영해보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입니다. 현재 저희 규제 비용 총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상당 기간 답보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규제 총량제를 한번 도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규제 총량제가 과연 건 바이 건으로 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발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체계적으로 향후 관리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시간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